임대료, 선생님들의 시급, 또 인센 등등을 제외하고도 350만엔이라는 돈을 현금에 쥐고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엔화 환율이 1,500원대니까 한국 돈으로는 5,200만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빈조입니다.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온다고들 하죠. 이 이야기는 가장 확실하고 강렬하게 기회가 왔었던 제가 20살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의 황금기는 일본에서 일했던 20살 때인데요. 오늘은 제가 일본 생활하면서 가장 돈을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벌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해드릴까 해요.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체류하기 시작했던 2012년도에는 한류가 슬슬 끊길 무렵에 한국 유학생들이나 저처럼 일본에 온 사람들이 알바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일본 도쿄에는 시노쿠보라는 곳이 있어요. 일본 속의 작은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도 많고 한국 식당이나 한류 관련 펜시나 굿즈 같은 거 요거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본 중고딩들부터 아줌마들까지 항상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거기서 화장품 가게에서 알바를 하다가 그 시절에는 내가 관종기가 너무 투철해서 손님들한테 싹싹하게 말을 잘하니까 그 당시 때 점장이 길거리에 나가서 요비코미 같은 거를 해서, 요비코미는 한국어로는 호객행위입니다. 길거리에 손님들을 좀 데리고 와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저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합니다. 삐끼 능력이죠. 그렇게 호객행위를 해서 길거리의 사람들을 내가 우리 가게로 다 끌고 가니까 주변 가게에선 짜증이 났겠죠. 신고도 여러 번 당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 상권에 있는 사장들은 저 이상한 놈은 대체 뭘까? 하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2년도 5월이 됐는데 제가 일했던 가게 맞은편에 후미진 골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김치집 사장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내가 시급을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요비코미 좀 해라. 소위 스카우트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김치 홍보도 하고 일본 아주머니들한테 장난도 치면서 높아진 시급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듭니다. 김치집에 냉장고랑 이런 거는 가게에 배치가 다 되어 있는데 옆에 5평 정도 남짓한 공간이 비어 있어요. 창고로도 안 쓰고 있는 그냥 남아있는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장님이 가게세를 내고 있는 건물인데 자리가 비어 있어서 아까우니까 김치집 사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곧 골든위크가 오는데 여기 5평 정도 자리에 뭔가 하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그 사장님이 좋다고 한국 아이돌 관련 뭐 볼펜이나 잡다구리한 필통 같은 거라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뜬금없이 손금 보는 집을 제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시노쿠보에 점집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손금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생소하고 일본 사람들은 호기심도 많아서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물건을 사입해야 하는 게 아니어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김치집 사장님은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나도 골든위크 때는 바쁠 것 같으니까 자기한텐 임대료만 달라고 합니다.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뜬금포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독단적으로 손금 보는 곳을 하기로 하고 저는 그 가게 사장님한테 2012년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본 최고의 연휴 기간인 골든위크에 하루에 10,000엔씩 총 6일간을 그 공간을 쓰기로 합니다. 뭐 인터넷과 수소문을 통해서 전 보는 선생님들을 3분 정도 초빙을 했고 그 작은 공간에 미니 테이블 3개를 두고 점집 비슷하게 꾸며놓게 되었어요.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6일 후에 임대료, 선생님들의 시급, 또 인센 등등을 제외하고도 350만엔이라는 돈을 현금에 쥐고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엔화 환율이 1,500원대니까 한국 돈으로는 5,200만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5,200만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했던 곳은 시노쿠보의 이케멘도울이라고 불리는 중심 길목이었습니다. 골든위크가 딱 시작되자마자 진짜 지옥철 출근길 마냥 사람들 때문에 걷기가 힘들 정도로 붐볐어요. 전국에서 한국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본 여성들이 다 모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일주일 동안 지속됐는데 일본 분들 자체가 호기심이 많기도 하지만 제가 들고 있는 팻말에는 손금 보는 곳 995엔 이렇게 적혀 있었고 제가 안내하는데 사실 이 995엔 약 10,000원의 금액은 미끼일 뿐입니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으로 손금을 보고 에끼우라나이라고 하는 긴 막대기를 뽑는 일본식 점부터 사주, 관상, 타로 등등 여러 점들을 다 보고 나옵니다. 한 사람당 평균 10,000엔에서 20,000엔 정도 쓰고 나왔는데 한 사람 단위로 오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오고 가족끼리 같이 오고 친구가 잘 만난다 그러면 옆에 친구도 보고 옆에 친구도 보는데 나만 안 보면 이상하니까 나도 보고 이렇게 많게는 한 팀이 100,000엔을 내고 나온 팀도 있었어요. 이분들도 관광지 특성상 어느 정도 돈을 쓸어왔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지갑이 계속 열리고 농담 없이 제 점집 앞에 사람들이 20-30명은 줄을 서 있는데 사람들 심리가 일단 줄 서 있게 되면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있는 집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매일 오후 8시쯤에 마감을 했는데 그때도 5명 정도는 점을 못 보고 아쉬워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점을 보고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20살 나이에 단 5일 만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게 되고 이 이후로 제 인생은 급변하게 됩니다. 뭐든지 잘 될 것 같다. 뭐든지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일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우월감 비슷한 걸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기 위쪽에 링크를 걸어둔 영상에 이런 증상을 해석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일본에서 번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일본 생활에서 겪었던 폭행 사건, 일본에서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었다가 경찰서 갔던 일 등등 여러가지 영상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경악스러운 에피소드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자극시킬 한마디.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문구와 내용은 나무위키에 기재된 내용과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보람이 됩니다.